주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랑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시연입니다. 응원해주십시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제 스폰서님은 뉴스킨 똑순이 진현주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전지현 박지원 사장님이시고, 저희 그룹장님은 이기수 이경진 그룹장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랠리 이후에 다른 그룹 사장님들이 있는 데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 긴장되고, 내가 PPT가 사실 좀 정신 없을 수 있어요. 컴퓨터가 망가져가지고 오기 직전까지만 했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한 사업자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는 뉴스킨과 제가 변화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뉴스킨에 글씨가 다 이렇게 됐네. 뉴스킨에 오면 나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전 요새 더더욱이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의료회사 MD로 17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길로만 계속 사회생활을 이렇게 한 직종에서만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보면 되게 뭐랄까 융통성도 없고 좀 변화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되게 시동적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 성향이 이렇게 막 주도적으로 뭘 하거나 하고 싶거나 이런 거 별로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약간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자연스러운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취미도 되게 다양하지만 다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배운 취미들이지 제가 정작에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걸로 비롯된다면, 제가 20대 때 제가 원래 환경공학과를 나왔는데 의류를 배우고 싶어서 의류학원에 그냥 무작정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의류학원에 등록을 해서 의류를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보니까 동대문에 의류 도매시장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나이트에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그때 나이트에 완전 집중이 된 거예요. 그 뒤로 거의 한 10년 동안 나이트에 집중을 하는데, 그 나이트를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의류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막 이렇게 해서, 저는 또 더 나이트를 많이 가려면 일주일에 3회 가던 거 5회 가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깊게 제가 의류 직종에 와 있더라고요. 눈 뜨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이 그 의류 일을 굉장히 많이 제가 진도가 나가서 이게 내 일이구나 이제 해야겠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의류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7년 동안. 그래서 나이트로 인해서 저는 뉴스킨을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게 됐는데, 제가 나이트를 계속 하게 된 게 이 나이트 때문에 또 핸드폰 알러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왜냐면 나이트를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트랑 남자친구랑 누굴 택할 것이면 항상 나이트인 거예요. 그러면 항상 간섭을 받다 보니까 핸드폰을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핸드폰 너무 쳐다도 보기 싫어진 거예요. 뉴스킨 하기 전까지. 거기에 또 제가 갑상선하고 저혈압이 좀 있어요. 갑상선은 약을 먹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저혈압은 그냥 평상 일반인들보다 저혈압이 조금 더 혈압이 낮은 건데, 이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도 크게 못 내고 약간 이런 밖으로 내는 열정이나 이런 감정들이 잘 안 끌어올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끔 내가 약간 사이코패스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떤 거에도 감정의 동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 잘 공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저의 핸디캡이었고, 제가 머리형 참모형을 얘기했는데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신중해요. 쓸데없이. 그래서 뉴스킨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1년이라는 시간을 오랫동안 강의만 들으면서 지냈고, 그건 단순히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심을 했어요. 뉴스킨 사업에는 확신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확신이 없어서 그걸 1년 동안 제가 검증하는 시간을 거쳤고, 또 회사에서도 항상 누굴 뒷받침해 주는 거지 제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거나 누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되게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제가 뉴스킨에 오게 됐는데, 이제 저는 어쨌든 강의들을 듣고, 전 카스로 처음에 여기로 오게 됐고 제품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뉴스킨을 알게 되면서 강의를 또 듣게 됐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정말 일자무식이라는 게 이 리크루팅의 개념이 없었어요. 전혀. 왔을 때 저는 이제 1년 동안 기간을 잡고 1년 동안 나 혼자, 제가 투잡할 때 100만 원 정도씩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전업해서 이렇게 하면 한 200, 300은 벌겠다. 열심히 팔아서 나 혼자 좀 벌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리크루팅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중에 하라고. 내가 해본 다음에 그때 하면 된다. 그렇게 되게 네트워크에 무지한 상태로 왔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데몬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하는 뉴스킨 일들이 전혀 몸에 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캔슬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좋아서 막 카페에 가서 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공부하고 뭐 정리하고 막 이렇게 우아하게 맨날 이렇게 사진 찍어 정말 정성스럽게 SNS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잡 때 받았던 100만 원이 현실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한 3, 4개월 있다가 다시 회사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 100만 원이 공포의 100만 원이 돼서 정말 그 다음부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정말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이제 4개월 정도 12월에 전업을 했는데 2017년 4월까지 제가 엄청 그렇게 고난을 겪었어요. 그때 전지현 사장님이 갑자기 골코에 도전을 하자. 근데 8월까지 마감을 해야 된대요. 루비 마감을 해서 골코를 가자 하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스폰서님이 이렇게 도전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 이건 성장의 도구로서 도전을 하자 해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5, 6, 7, 8 4개월 동안 루비를 마감해야 됐고 90, 11, 12를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5, 6, 7, 8에 루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때 소비자가 딱 3명 있었거든요. 변비 소비자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2분이 사업을 하셨어요. 제가 리크루팅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지금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년 이상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1년 동안의 소비자였어요. 근데 변비가 고치고 티알라인티로 살이 빠지고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된 케이스고, 그렇게 2분이 사업을 하시고 한 분이 이제 다른 그 전에 회사 직원이 TR을 한다고 해서 이제 왔다가 사업을 하게 돼서 3명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3개월 안에 3명이 나타난 거죠. 근데 4개월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엄마를 넣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전에 있던 회사 직원이 갑자기 잠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라인밖에 없는 상태로 8월에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매출들을 해서, 전 원래 매출을 못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어떻게 겨우겨우 8월에 마감을 하고 이제 루비 인증식으로 올라갔는데, 아, 그때 루비 인증식을 올라가니까 처음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이렇게 진짜 루비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스폰서님들의 큰 빅라인이 되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부모님을 떠나서 그 상위 윗사람한테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고 생각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전혀 그럴 일이 없었거든요. 그 루비 인증식 때 진현주 사장님은 막 오열하시고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근데 저는 다음 달에 떨어질 거잖아요. 이거 유지를 어차피 할 수가 없어요. 4개월을. 2라인밖에 없는데 4라인도 유지하고 또 나머지 2라인, 3개의 라인을 내가 유지하면 4개월을 간다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날 루비 인증식날 술을 엄청 먹으면서 그 다음 달에 난 분명히 떨어질 텐데 이거를 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게 얼마 가감도 아니다 이러면서 그 스트레스에 엄청 힘들었고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스폰서님이 지미클 컨설턴트를 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이 없는 애한테. 그래서 그 와중에 근데 전화가 왔어요.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시영 사장님 축하드려요 이러는 거죠. 뭘요? 했더니 지미클 선생 컨설턴트가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하고 싶다고 했나? 제 속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축하할 일이야? 축하할 일 맞는 거야? 이렇게 그랬는데 스폰서님 너무 뻔뻔하게 되게 너무 좋은 기회다. 사장님 이렇게 성장해서 나는 너무 좋다. 막 이래서가지고 알겠다고 해가지고 지미클 언급결에 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런 제가 카톡이 아까 알러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미클로 그 카톡의 알러지를 조금씩 깨기 시작해요. 깨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감정도 읽고 하면서 이런 소통이 조금씩 배울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미클로 정말 많은 또 한 번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2017년 12월에 레피즈를 마감해서 골드코스트는 달성을 했어요. 그 4개월을 정말 우여곡절 끝에 유지를 한 거예요. 그때 루미스파가 나왔거든요. 루미스파가 나오면서 제가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하나도 감동해서 돕는구나. 그게 여기에서 그 법칙이 이용이 되는 거구나. 그거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한 골드코스트 도전이었거든요. 그런데 12월 마감을 하면서 정말 루비라인이 다 완성이 돼서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은 정말 집중하면 내 마음먹기 다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부터 파트너 사장님들 얘기를 제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파트너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제가 굉장히 안 뛰는 사람이었잖아요. 행동이 너무 어려웠는데 정말 신기하게 파트너들 때문에 제가 그동안 너무 하기 싫었던 것들이 하나도 안 싫어지는 거예요. 특히 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꿈에도 생각도 안 하던 일들을 콜드가 제가 너무 재밌어지면서 하게 되고, 제 발로 걸어 나가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콜드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더라고요. 첫 번째 파트너 사장님인데 굉장히 깐깐한 노처녀예요. 그래서 처음에 데모도 못하게 하고 제품 설명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무작정 이 집에 찾아가서 그냥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이 사장님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까지 리크루팅을 하게 돼요. 사장님이 유스킨 완전 매니아가 되시면서 같이 사장님 생일날 가서 아침을 먹는 거예요. 일찍 가서 우리는 다 사장님이니까 조찬을 하자 해서 이렇게 아침을 먹고, 이렇게 그 파트너 사장님께서 또 레버러지로 그 전에 저희 회사에 있던 디자이너 분들을 리크루팅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먼저 알고 있던 우리 직원들이었는데, 이 파트너 사장님은 저희 거래처시거든요. 근데 역으로 리크루팅 하셔서 두 분이 전업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시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셨죠. 그 분들이 또 리크루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조직이 늘어나게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왔던 파트너 사장님이 계속 이렇게 투잡으로 레버러지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되는 사업이구나, 이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변비 환자였던 그 두 번째 파트너 사장님의 동생이에요.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앱을 개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일을 해요. 그래서 온몸이 지금 다 망가졌어요. 그 앱을 7년 동안 하면서 이 내장과 이 뼈대와 그 근육이 다 전부 망가져서 사실 활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호주에 있는 동생이 이 사업의 비전을 루미스파로 인해 보게 되면서 엄청나게 호주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에 잠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계속 갈바닉을 하고 사업을 전하고 하면서 이 친구들이 지금 다 LOI 과정에 있고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쪽에 계신 분은 제가 남대문의 콜드를 엄청 열심히 다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다음부터 이분이 거기에 있던 또 제 소비자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이 호주에 있는 분이 호주에서 여기 한국 사람이거든요.
이분을 만나게 돼요. 이분이 이제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걸 한다고 지금 52세시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리마인드 웨딩을 한다고 하면서 리프트팩으로 15일 관리를 해줘요. 근데 한 번도 로션을 발라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크림 당연히 안 발랐겠죠. 완전 아줌마인데 매일 15일 리프트팩을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바뀌면서 이 사업의 비전을 보게 되는데 이분이 남편이 인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년 계획으로 인도를 가게 됐어요. 남편의 그러니까 어머니 시어머니가 인도의 국회의원이고 이 남편의 그 형이 인도에서 도시를 만드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의외의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서 인도에서 이분이 또 사업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매일 티아를 파세요. 판다기보다 거기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뚱뚱해요. 고기를 안 먹는데 당뇨가 너무 많고 그게 너무 짜게 먹고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지병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티알라인트로 몸을 좋게 하고 살을 빼게 하고 피부를 좋아지게 하면서 엄청난 소비자 레버러지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커미션을 나눠주면서 지금 사업의 기회를 전하고 계세요. 3년 후에 인도가 오픈할 걸 대비해서 굉장히 똑똑하게 미리 서치 작업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잠깐 호주에 이번 달 2달 동안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호주에 이제 시민권이라는 걸 따러 오시는데 거기서 2달 만에 또 사업자 한 명을 배출하시고 거기서 한인마트라고 있어요. 거기는 사장님을 리크루팅 하셔서 이제 한인마트에 제품이 나갈 예정이에요. 혼자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그룹콜과 이런 걸 많이 해요. 보상도 맨날 동영상을 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카톡방에서 정말 많이 셀미팅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보내달라는 물건들, 주문한 물건들 이렇게 보내요. 싸서 이거 보내는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TR도 이제 물은 다 빼고 이것만 보내야 되니까 계속 물은 쌓여가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제품들이 인도를 가다 보니까 다 터지고 다 아무리 꽁꽁 싸도 그 압력 때문에 다 터져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물어줘야 돼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인도는 금전거래가 안 돼요. 외부하고 다른 나라랑.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정말 극복해가고 이 포장 방법 하나하나 다 개발해가면서 지금 인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3년 내내 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톡방을 돌려요. 제가 33일씩 컨설턴트였던 게 너무 신의 한 수였고 지미크를 했던 것도 너무 스폰서님들의 정말 선견지명이었는지 제가 배웠던 거 갖고 있던 자료들을 모두 다 영어로 번역해서 이들한테 복제시키고 이들은 이 카톡방을 해독방과 뭐 헬시방 그다음에 팩방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계속 담아내게 돼요. 사람들이 점점 홀릭하게 되고 점점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루비가 된 지 5개월 만에 어떻게 하다 보니 갑자기 에메랄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데모하는 와중에 그 전화를 받게 돼요. 시영 사장님 에메랄드 된 거 아셨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알았어요. 그 전에 지난주에 한 번 딱 봤어요. 그대로 에메랄드 보고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또 인증식도 해야 되고 뭐 나와서 얘기하라고 할까봐 약간 그런 아직도 제가 변화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하게 돼요. 여기 파트너들이 생기고 조직이 이제는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변화를 해야겠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되겠구나라는 걸 정말 깨달으면서 33회식 컨설턴트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스폰서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 스폰서님들은 너무 진짜 열정이 도가니예요. 뭐 윤나라 사장님도 계시고 저희 팀에 다 계시지만 전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저렇게 해야지만 뉴스킨을 하는 건가? 왜 저렇게 나대는 거지?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너무 젊어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는 건 박지훈 사장님하고 이혜미 사장님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뉴스킨이 내가 뭐가 저 사람들한테 홀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혜미 사장님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정상적인 것 같아. 이혜미 사람은 똑똑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대기업도 나처럼 똑같이 오래 다녔으니까 뭔가 정상적으로 사고했을 거야. 그래서 나를 위로하고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또 박지훈 사장님 생각하면 처음에는 되게 의심을 많이 했지만 지훈 사장님 되게 알수록 되게 예의 바르고 잘 자란 바른 청년이고 이러니까
이 일도 괜찮을 거야. 그래서 되게 위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사매직 컨설턴트를 하면서 스폰서에 발맞추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저도 난리 브루스를 치게 됩니다. 막 온갖 것들을 다 생각해내서 내가 뭐 앞장서서 내가 탑은 될 수 없지만 장단이라도 맞춰주자. 내가 파트너인데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워킹쇼도 준비하고요. 이제 너무 콜드가 숙제였어요. 인맥이 점점 줄어드는데 콜드를 정복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남대문을 돌기 시작한 거예요. 동대문을 그 전에 4시간 돌고 단 한 번도 제가 컨트롤 못하고 전단지 하나도 못 주고 왔었거든요. 나라사다님이 너무 불쌍해서 한 번 가줬어요, 밤에. 근데 그리고 그때 이후로도 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대문에 이제 가게 됐어요. 한번 갔는데 거긴 다 아줌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 있었어요. 갔는데 전단지를 주면서 얼굴은 못 봐요. 저 뉴스킨이에요 하고 되게 오는데 뒤에서 뉴스킨?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얼른 가서 아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보이는 건데 앞에 그래서 나가야겠다 절로. 그래서 막 갔어요. 갔는데 그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앞이 철문인 거예요. 문이 닫힌 거예요. 어쩔 수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떡하지?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러면서 다시 정말 억지로 와서 그 언니한테 뉴스킨 아세요? 제가 알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분이 치약 10개랑 젤이랑 바디젤, 뭐 페이스젤 어마어마하게 사시고 풍선까지 사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게 진짜 행동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구나. 너무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남대문을 주 2회씩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룸스파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거기서 친해진 분들과 헤어샵도 제가 다니는 헤어샵도 같이 공유하고 옷도 같이 사 입고 이런 관계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다가도 2시에 일어나서 남대문 가야지 하고 남대문 나가요. 머리 다 이렇게 눌린 채로 나가요. 가면 자다 왔나 봐? 그러면 네 그러면서 또 콜드를 그냥 전단지 돌리기 시작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헬시도 했죠, 지미필도 했죠. 이렇게 외국이랑 카톡도 해야 되고 이런 영어로 또 돌려야 돼요. 막 추임새도 영어로 해야 되고 맨날 파파고로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톡의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 차이 없겠지만 제 나이 또래에서는 저 보면 막 깜짝 놀래요. 이렇게 카톡을 빨리 할 수가 있냐고. 그리고 카톡을 보면 항상 빨간색이 제가 카톡방 한 30개를 동시에 계속 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다 그러고 뉴스킨 못하겠다 이래요. 그래서 카톡 안 보여주려고 이제 되게 요새는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제가 다 극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 바탕화면에 있는 카톡 방이에요. 단체 방들. 앱은 다 빼고 방만 너무 찾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방을 다 바탕화면에 끄집어내서 계속 찾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변한 게 뭐냐면 지금 파트너들 만나면 그래요. 파트너들이 목소리 좀 조용히 얘기하라고. 다 사람들이 듣는다고. 무슨 보상만 얘기하면 막 진짜 목청이 터질 것처럼 얘기를 하나 봐요. 저는 못 느끼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난 거 아니지? 막 이렇게 계속 반문을 하면서 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근데 정신 차리고 그렇게 계속 저를 이렇게 일깨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변했구나.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낼 줄도 아는구나. 이런 변화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 사실 저는 싫은 소리를 안 해요. 회사 생활 때 습관이 그냥 아니면 안 만나고 그냥 피하고 얘기 안 하고 특히 이런 싫은 소리는 절대 못하는 스타일인데 파트너를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죽을 테니까. 죽는 건 죽기보다 싫으니까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싸우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좀 서먹해지더라도 할 소리는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싫은 소리도 많이 하게 되고요. 파트너를 위한 일이라면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지방에 그 호주에 있는 그 파트너 사장님이 김제에 있는 소비자를 또 소개시켜줘가지고 김제까지 내려가게 해요. 너무 자주. 근데 전지현 사장님이랑 지현 사장님 같이 가서 이렇게 들가막 등 갈바는 이런 것도 도와주시고 TR도 결제하는 데 도와주시고 정말 많이 도움 주시고 김장하는 데서 같이 김장도 해요. 여기는 제 다른 파트너 사장님의 그 소비자님이신데 겨울에 김장해야 된다고 지금 와줄 수 있냐 그러면 연례 제출 가서 또 김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병나고 여기는 조선 쪽 분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되게 힘겹게 그 절에 보면 보살님이라고 밥 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원래 스님을 제가 양자 측정하러 갔는데 그 스님이 전립선이 안 좋다고 하니까 너무 화를 내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보살님이 양자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친분이 쌓여가지고 유수스페는 완전 매니아가 되셔서 이렇게 집에도 초대해서 밥을 먹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 보살님이 소개해서 또 이 지방에 강원도까지 가서 이분하고 또 팩도 하고, 이분도 그 남편분이 풀스테이트 프로그램을 드시고, 또 여기는 이제 이 파트너 사장님이 아까 그 호주의 파트너님이 언니예요. 그 언니분이랑 언니가 갈바닉을 못해요. 팔이 안 올라가서. 제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가서 항상 갈바닉 같이 하고요. 제가 하고, 또 이 보살님을 통해서 벌어진 거예요. 또 다른 조선족 남자분인데 제가 언제 이런 조선족 남자분들과 이렇게 술자리를 하겠어요. 이분과 이렇게 양꼬치 먹으면서 막 인생 얘기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자리도 갖고 정말 지방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는 부산에 또 TR 소비자가 또 나오면서 같이 지구상에 강의가 있어서 같이 강의도 초대하고요. 이렇게 정말 많은 일들을 파트너 사장님 때문에 겪어냈고요.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전에 있던 나를 지켜보는 지인들이 하나씩 오기 시작해요. 저희 옛날 거래처의 사장님의 와이프가 본인 주변의 지인들, 이분들 다 중국 분이시거든요. 중국 분 데리고 오셔서 중국에 가서 제품도 팔고 또 시연도 보여드리고, 콜드를 정복했잖아요. 콜드로 또 파트너가 나오게 돼요. 그 미용실에서 루미스파 손등 해줬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게 되시면서 같이 이분과 콜드도 준비하고 이렇게 소비자 관리도 같이 하고요. 찜질방 가서 사람들 등도 밀어주고 팩도 해주고 하면서 찜질방 주인한테 옷 홀딱 벗고 엄청 욕먹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시는 뭐 안 와도 좋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되게 난감한 경우들도 많이 겪었고요. 여기는 저희 전 회사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은 정말 저의 눈물을 정말 많이 빼셨어요. 저를 정말 괴롭게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눈물을 참은 대가로 리크루팅이 되셨고, 이분의 그 밑에 있는 실장님, 직원들도 리크루팅이 돼서 지금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지인 사장님들이 또 대림동에 이렇게 샵을 만들어 주셨어요. 샵이라기보다 그냥 작은 방 하나인데 여기서 체험은 대림동 사람들 상대로 해보라고 무료로 이렇게 방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콜드를 하는데 이 지역은 다 중국어만 하는 거예요. 한국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여러 번 해봤는데 도저히 이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 사장님이 하신 말이 참 좀 제가 한심했나 봐요. 콜드를 하고 다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딱 한 사람만 잡아라. 그럼 그 사람이 모든 소문을 다 낼 거다. 너 이 동네에 한국말과 중국말을 한 사람 단 한 명 없겠니? 그 한 명을 찾아봐.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그 사람한테 다 소문을 낼 거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비전을 보여줘. 그럼 끝나는 거야. 그 동네는 콜드를 하던 뭐를 하던 다 담으려고 하지 말고 딱 하나를 공략하라고, 이런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구하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정말 한국말과 중국말을 잘 하시는 분이 두 분을 만나서 그분하고 지금 또 컨택 중이고요. 그렇게 해서 점점 그 지인들이, 제가 오랫동안 같이 지냈지만 저를 거절했던 그 지인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함께 담아지고, 또 제 파트너 사장님은 홍콩 컨벤션을 같이 갔다 온 다음에 전업을 하게 되시고, 그러면서 제 조직은 점점점 커가고요. 든든한 저희 남자 파트너 사장님도 생겼어요. 김범준 사장님 완전 왕팬이어가지고 회사에서 빔으로 써서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래서 직원들이 목사님인 줄 알아요. 교회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너무 사람들한테 제가 요새 되게 항상 지금 초대를 하는데 남자분인데 그렇게 뷰티랑 좀 멀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 초대 무조건 초대를 해라. 뷰티를 뭐 제품도 너한테 신뢰가 안 갈 거다. 그래서 초대를 정말 많이 하시게 됐는데, 하시게 되고, 또 MB에서 두피 갈바닉을 배웠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또 정말 가족이 꿈이었거든요. 리크루팅이. 저희 올케가 2년 동안 귀뚱으로도 안 됐더니 갈바닉 때문에 이렇게 걸어놓고 지금 같이 수요일마다 이벤트도 하고요.
그 두피 갈바니 손님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전에 회사에 영업부장님까지 같이 오셔서 2년 전에 뉴스킨을 알아봤는데 지금 다시 너랑 하고 싶다 하셔서 또 사업을 알아보고 계시고, 이랬더니 2018년 12월 작년에 저는 마카오 트립을 달성해서 갔다 오게 되고요. 이번 연도 6월에 지난달에 방콕 트립까지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 나에게 리크루팅이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첫 번째도 진심, 두 번째도 진심, 세 번째도 진심이에요. 정말 마음으로, 이게 바닥 진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진심에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은 에너지와 정말 마음을 써야지 이 사람들이 마음을 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사실 처음에 사업을 진행했던 사장님들이 지금까지 단단하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랑 정말 바닥 진심을 나눴기 때문이 아니었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팔이 안 올라가면 내가 어디든 가서 갈바닉 해주고, 내가 어디든 가서 여러 가지, 그 사장님은 뛸 수 없어요. 제가 전에서 사장님은 마인드가 또 자기가 사업은 안 하면서 돈은 벌고 싶어하는, 그래 그럼 너가 비전을 볼 때까지 내가 뛰마 하면서 제가 대신 뛰고, 이들을 다 사랑해야지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수록 그들에게 고마운 신뢰가 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들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도 계속 내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이들이 사업을 하든 안 하는 것도 상관없고 그냥 계속 나를 내어줘야지 이들이 더 많이 나한테 깊게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요새 파트너 지원에 집중하는 것들은 동기부여예요. 뭐 데몬이고 양자고 다 필요 없다. 동기부여. 저는 뭐 강의 보는 거랑 책 읽는 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후반에 오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그걸 강조했더니 정말 좋은 자세로 오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빔을 틀어서 볼 정도로 정말 홀릭하시고 정말 행동을 많이 하세요. 명단. 정말 명단은 이 사업의 연료잖아요. 명단이 없으면 사업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22씩 리크루팅 할 사람 22, 그 다음에 제품을 보여줄 사람 22, 그 다음에 내가 새로이 컨택할 사람 22. 여자들은 애를 낳고 사회생활하면 양쪽이 단절돼요. IA 네트워크도 깨지고요. 회사에서 네트워크도 깨져요. 정말 오랜 시간을 홀로 사회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15년의 세월을 사람들한테 새롭게 컨택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명단 미팅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고요. 행동. 전 자판이라도 깔으라고 해요. 나가서 그냥 자판이라도 깔아라. 거기에 사업자 있을 거다. 인간 경험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 어떻게 경험할래? 그래서 콜드를 나가던 길에서 팔던 어쨌든 무조건 행동이다 했더니, 그런 걸 강조했던 사장님들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뭐 롯데월드에서 자기는 길에서 로또 파는 사람들, 로또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앞에서 자기가 외칠 거래요. 뉴스킨 하시라고. 뉴스킨 너무 괜찮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습관화 되어지고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블로그, 뭐 컨택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제품 전달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관계를 너무 잘 맺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재능이 있는데 이거를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이들의 방법을 찾아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방법 찾는 게 사실 가장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더의 조건, 지금까지 이제 짧지만 제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는, 여러 사장님들, 선배 사장님들 보고 여러 리더 사장님들을 보면서 느낀 건, 리더의 조건의 첫 번째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지훈 사장님을 보면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제 파트너 사장님이 홍콩을 갔다 오면서 얘기한 게, 뉴스킨 비전이 정말 저렇게 크지만 난 지훈 사장님이 내 스폰서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언니 전업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예의가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면 정말 큰일은 아주 작은 사소한 데서 서운함이 나오고 그런 데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거는 언젠가는 뽀록이 나요. 그래서 인성이 발현되는 게 예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존재로 존중해주는 거를 지훈 사장님 보면서 배워요.
얼마나 한심한 파트너들이 많겠어요, 솔직히. 미운 파트너들도 많고. 근데 언제나 항상 예의 바르게 대해주는 게 너무 감동이었고, 성실함. 저는 사실 이 일을 해보니까 센스가 넘치고 기술이 화려한 사람들보다 성실함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빛을 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리크루팅 1순위는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했지만 어느 누구한테도 그 끌림을 못 받았던 사람들, 대우를 못 받았던 사람들, 왜냐 아부를 못하기 때문에 뭐 비율을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저는 리크루팅하려고 요새는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역시나 그런 사람들이 리크루팅에서 왔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제일 집중하는 거, 리더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예의와 성실함을 항상 잊지 않고 겸손하고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